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2번, 3번, 아니면 5번까지 깨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서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전립선 약 먹고 있으니 언젠간 좋아지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장 그 아니란 생각을 멈추셔야 합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콩팥이 죽어가고 있다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전립선 약을 아무리 먹어도 낫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짜 이유와 함께 밤에 화장실 안 가고 아침까지 푹 주무실 수 있게 만드는 자기 전물 마시는 골든타임과 5분 침대 운동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구에 사시는 70세의 박영수 어르신입니다. 박 어르신은 요즘 해가 지고 밤이 오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섭습니다. 눕기만 하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지던 젊은 시절과 달리 요즘은 잠자리에 누워도 1시간, 2시간 넘게 뒤척이다가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듭니다. 불면증인가 싶어 따뜻한 우유도 마셔보고 라디오도 들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옥은 겨우 잠든 뒤에 시작됩니다. 잠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새벽 1시 30분 아랫배가 터질 듯한 요의를 느껴서 눈이 번쩍 뜨입니다. 아, 또 시작이구나. 비몽사몽간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화장실을 다녀옵니다. 다시 잠을 청해보지만 한번 깨버린 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양을 세다가 겨우 다시 잠들만 하면 야속하게도 새벽 3시에 또 소변이 마려워서 깹니다. 아이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짜증을 내며 일어나 화장실을 갑니다. 그런데 막상 화장실에 가서 변기 앞에 서면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찔끔거리고 잔욕감만 남고 아랫배는 묵직합니다. 찝찝한 기분으로 다시 침대에 누우면 잠은 다 달아나고 뜬 눈으로 천장의 벽지만 세다가 새벽 5시에 또 화장실을 갑니다. 하룻밤에 3번, 많게는 4번, 5번. 박 어르신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늙어서 이제 전립선이 다 망가졌나 보다. 남자들은 나이 들면 다 고생한다던데 내 차례구나. 친구들도 다들 술자리에서 오줌발 약해졌다고 하소연하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비싸다는 전립선 영양제도 사 먹고 소팔메토도 챙겨 먹었습니다. 비뇨기과에 가서 전립선 비대증 약도 타서 매일 꼬박꼬박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횟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마다 잠을 설치는 사이 박 어르신의 몸은 시들시들 말라갔습니다. 깊은 잠을 못 자니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를 달고 살았고 낮에는 늘 머리가 멍하고 피곤해서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꾸벅꾸벅 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기억력도 나빠져서 가스불 끄는 것도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무엇보다 입이 자꾸 마르고 갈증이 나는데 물을 마시면 또 밤에 화장실에 갈까봐 물 마시는 것조차 겁이 나서 참았습니다. 갈증을 참으니 피는 더 끈적해지고 몸은 더 망가지는 악순환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또 화장실을 다녀오던 박 어르신은 화장실 문턱을 넘다가 갑자기 눈앞이 핑 도는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화장실 바닥으로 쿵 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쿵 소리에 놀라 달려온 아내가 기겁을 하고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박 어르신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는구나.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고 겨우 눈을 뜬 박 어르신은 담당 의사 선생님께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전립선이 문제가 아닙니다. 콩팥이 다 망가졌습니다. 혈당 조절이 전혀 안 돼서 콩팥 기능이 20%밖에 안 남았습니다. 몸속에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요독증이 왔고 그래서 쓰러지신 겁니다. 밤에 소변을 그렇게 자주 보신 건 전립선 비대증 때문이 아니라 망가진 콩팥이 살려달라고 보낸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왜 진작 혈당 검사를 안 하셨습니까? 박 어르신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오줌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자주 마려우니까 당연히 전립선인 줄 알았지. 그게 당뇨 때문이라고요?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콩팥이 죽어가는 신호였다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편안한 꿀잠과 건강한 콩팥을 지켜드리는 100세 당뇨 길잡이입니다. 방금 들려드린 박 어르신의 이야기가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2번 이상 깨시는 분들, 화장실 다녀오면 다시 잠들지 못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서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전립선 약 먹고 있으니까 언젠간 좋아지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지금 당장 그 아니란 생각을 멈추셔야 합니다. 밤에 자다가 깨서 소변을 보는 야간뇨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혈당이 높은 분들에게 야간뇨는 넘쳐나는 혈당을 감당하지 못한 콩팥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몸의 적색경보입니다. 박 어르신이 전립선 약을 아무리 먹어도 낫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병의 원인이 전립선이 아니라 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번지수가 틀린 치료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것이 단순한 전립선 문제가 아니라 콩팥이 망가지는 신호인지, 우리 몸속에서 어떤 무서운 생화학적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밤에 화장실 안 가고 아침까지 푹 주무실 수 있게 만드는 자기 전 물 마시는 골든타임과 콩팥을 살리는 5분 침대 운동법까지 모두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르신의 꿀잠과 콩팥을 동시에 지켜드릴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선생님, 당뇨병은 피가 단 것이고 오줌은 콩팥에서 만드는 건데 도대체 혈당이랑 오줌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전립선이 커져서 방광을 누르니까 오줌이 자주 마려운 거 아닙니까? 네, 남성분들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이 야간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치료를 해도 증상이 똑같거나 전립선이 아예 없는 여성분들도 야간뇨에 시달린다면 그때는 범인이 100% 혈당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려면 삼투압 이뇨라는 현상을 아셔야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꿀물과 스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맹물은 찰랑찰랑 잘 흐르지만 설탕을 잔뜩 넣은 꿀물이나 시럽은 끈적끈적해서 잘 흐르지 않습니다. 당뇨 환자의 피가 바로 이 꿀물 같습니다. 혈당, 즉 피 속의 설탕 농도가 높아지면 피가 끈적끈적한 시럽처럼 변합니다. 우리 몸은 아주 똑똑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피가 너무 끈적하면 혈관이 막히고 위험하니까 이 끈적한 피를 묽게 만들려고 비상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몸 구석구석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을 혈관으로 강제로 빨아들입니다.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혈관이 주변의 물을 다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혈관 속의 물의 양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혈관이 터질 듯이 빵빵해지겠죠. 이때 가장 고생하는 장기가 바로 콩팥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하수 처리장이자 정수기 필터입니다. 혈관 속에 물도 너무 많고 처리해야 할 설탕 쓰레기도 너무 많으니 콩팥은 쉴 틈 없이 과부하 상태로 일을 해야 합니다. 원래 건강한 사람의 콩팥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쉬어야 합니다. 뇌가 주인님이 잠들었으니 이제 오줌을 만들지 말고 농축시켜라. 화장실 가지 말고 푹 자게 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밤새 소변을 보지 않고 푹 잡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 특히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다릅니다. 피 속에 당분이 너무 많으면 뇌의 명령도 무시해버립니다. 콩팥은 스스로 판단합니다. 지금 비상이다.
뇌의 명령을 들을 때가 아니다. 이 많은 설탕 독소를 빨리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몸이 썩는다. 그래서 콩팥은 주인이 자든 말든 상관없이 밤새도록 공장을 풀가동해서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피 속의 당분을 물과 함께 강제로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투압이뇨입니다. 내 몸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의 소변을 보면 끈적하고 거품이 많습니다. 그게 다 콩팥이 걸러내지 못한 단백질과 당분입니다. 어르신이 밤에 3번, 4번 화장실을 가는 것은 전립선이 미쳐서가 아닙니다. 어르신의 콩팥이 밤새도록 과로하며 설탕물을 퍼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콩팥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면 수면의 질이 박살난다는 것입니다. 잠을 푹 자야 췌장도 쉬고 인슐린도 재정비가 되는데 잠을 못 자니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코르티솔은 아침 공복 혈당을 또 올립니다. 혈당이 높아서 소변 보느라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서 스트레스 받아 혈당이 더 오르고, 혈당이 오르니 또 소변이 마렵고, 이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잠을 설치는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콩팥과 췌장을 동시에 그리고 아주 빠르게 망가뜨리는 무서운 저승사자입니다. 새벽 화장실의 저승사자. 그럼 선생님, 잠 좀 못 자는 거 말고 피곤한 거 말고 다른 문제는 없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야간뇨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낙상사고와 뇌졸중의 위험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겨울철 새벽 3시 따뜻한 전기장판 이불 속에 있다가 소변이 마려워 깼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춥고 썰렁한 화장실로 나갑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온도 변화에 아주 민감합니다.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 공기를 맞으면 혈관이 순식간에 수축합니다. 쪼그라듭니다. 이때 혈압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잠결에 비틀거리며 화장실에 갔다가 변기 앞에 서서 갑자기 배에 힘을 주어 소변을 볼 때 혈압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평소 고혈압이 있거나 뇌혈관이 약한 어르신들은 이때 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화장실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옛 어른들이 새벽 뒷간이 제일 무섭다고 하신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당뇨 환자분들은 기립성 저혈압이나 말초 신경병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바닥 감각이 무뎌져 있어서 땅을 딛는 느낌이 잘 안 납니다. 어두컴컴한 밤에 잠결에 화장실을 가다가 문턱에 걸리거나 물기 있는 미끄러운 화장실 바닥에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젊은 사람은 넘어져도 엉덩이에 멍만 들고 말지만 뼈가 약한 노인이 엉덩방아를 놓치면 고관절 골절이 일어납니다. 엉덩이 뼈가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노인에게 고관절 골절은 암보다 무섭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 환자의 50%가 1년 내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한번 누우면 몇 달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그 사이에 근육은 다 녹아내리고 욕창이 생기고 폐렴이 와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밤에 오줌 누러 갔다가 영영 못 돌아왔다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야간뇨는 어르신의 콩팥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목숨을 노리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귀찮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하는 3가지 기적. 확장판. 자, 이제 기다리셨던 해결책을 드릴 시간입니다. 전립선 약을 먹어도 소용없고 물을 안 마셔도 화장실을 가야 했던 어르신들을 위해 백세당뇨 길잡이가 제안하는 야간뇨 탈출 3단계 비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합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1단계. 저녁 식사 시간을 오후 6시로 당기고 국물을 식탁에서 치우십시오. 야간뇨의 가장 큰 원인은 저녁 과식과 늦은 식사입니다. 늦은 시간에 밥을 먹으면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위장은 음식물을 소화시키느라 꿀렁거리고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느라 야근을 하고 콩팥은 그 대사산물을 걸러내느라 쉴 수가 없습니다. 장기가 쉬지 못하는데 뇌가 어떻게 깊은 잠을 자겠습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저녁에 뜨끈한 국이나 찌개를 먹어야 속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짠 국물은 소금물입니다. 소금의 나트륨 성분은 물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저녁에 된장찌개, 김치찌개 국물을 드시면 그 나트륨이 밤새도록 수분을 몸 안에 꽉 붙잡아 둡니다. 그러다 자려고 누우면 그제야 콩팥이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물을 끌어다가 소변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는 되도록 오후 6시 이전에 끝내십시오. 그리고 찌개나 국이 정드시고 싶다면 국물은 드시지 말고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건져 드십시오.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짠 반찬도 저녁에는 피하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 4시간 동안은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완벽한 금식을 하십시오. 위장과 콩팥을 퇴근시켜줘야 어르신도 깨지 않고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2단계. 자기 전 물 마시는 골든타임을 지키고 식초를 활용하십시오. 선생님, 당뇨에는 물을 많이 마셔야 피가 맑아진다던데 자기 전에 물 마시면 안 되나요? 라고 묻는 분들 계십니다. 네, 낮에는 물을 수시로 많이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 섭취를 딱 끊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다가 뇌졸중 올까봐 혹은 목이 말라서 머리맡에 물컵을 두고 주무시다가 깨서 드시는데 야간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독입니다. 목이 너무 타들어갈 듯 마르면 입만 살짝 축이는 정도로 하시고 꿀꺽꿀꺽 마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직후에 식초물이나 레몬물을 한 잔 드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 한 컵에 천연 발효 식초 1티스푼 밥숟가락 말고 차숟가락을 타서 드십시오.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은 위장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춰주고 탄수화물이 당분으로 분해되는 효소를 억제합니다. 즉, 저녁에 먹은 밥이 혈당을 올리는 속도를 늦춰주는 천연 혈당 강화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밤사이 혈당 스파이크가 사라지면 콩팥은 굳이 무리해서 소변을 만들 필요가 없어집니다. 식초 한 스푼이 밤새 콩팥을 쉬게 해주는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3단계. 침대 위에서 하는 5분 다리 올리기와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하고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낮 동안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체액과 수분이 하체로 쏠립니다. 저녁에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고 발이 붓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밤에 자려고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이 사라지니까 다시 상체로 그리고 콩팥으로 물밀듯이 올라옵니다. 콩팥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물폭탄이 들어오는 겁니다. 물이 많네? 빨리 내보내야지 하고 급하게 소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이 수분을 미리 처리해야 합니다. 침대에 눕기 30분 전 소파나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십시오. 쿠션이나 베개 2개를 겹쳐서 그 위에 다리를 올려두셔도 좋고 벽에 엉덩이를 대고 다리를 L자 모양으로 기대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종아리를 손으로 주물러 주십시오. 아킬레스건부터 무릎 뒤쪽까지 꾹꾹 눌러서 마사지해주면 종아리에 갇혀있던 수분이 콩팥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이렇게 10분만 하고 나서 화장실을 다녀오십시오. 자다가 깨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전에 몸속의 잉여 수분을 싹 비우고 자는 것입니다. 이 사소한 습관 하나가 새벽잠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야간뇨에 대해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절박하게 하시는 질문 2가지만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선생님, 소변이 마려워도 억지로 참는 게 좋나요? 참으면 방광 터진다거나 병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이것은 낮과 밤이 다릅니다. 낮에는 소변을 조금 참는 방광 훈련이 과민성 방광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다릅니다.
자다가 깼는데 참아야지 하고 억지로 참으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잠이 더 확 달아납니다. 그리고 소변을 참을 때 방광의 압력이 올라가면 혈압도 같이 오릅니다. 뇌혈관에 좋지 않습니다. 밤에 깼다면 미련하게 참지 말고 바로 다녀오십시오. 그래야 다시 빨리 잠들 수 있습니다. 대신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방법 저녁 소식, 식초물, 다리 올리기로 애초에 깨지 않도록 몸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실 때 절대 불을 환하게 켜지 마십시오. 밝은 빛을 보면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도망갑니다. 아주 희미한 수면등만 켜두시고 최대한 어둡게 다녀오십시오. 질문 2. 자기 전에 소금물 마시면 소변이 안 나온다는 민간요법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 소금이 물을 잡아주니 소금물을 마셔라는 말이 떠돕니다. 절대 안 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당뇨 환자에게 소금물은 쥐약이나 다름없습니다. 나트륨이 몸에 들어오면 혈압을 올리고 이미 망가진 콩팥의 사구체를 파괴합니다. 갈증만 더 유발해서 물을 더 마시게 합니다. 소금이 물을 잡는 건 맞지만 그 물이 혈관을 팽창시켜 심장과 콩팥을 공격합니다. 제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따라하지 마십시오. 싱겁게 드셔야 콩팥이 편안해집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밤에 3번 깨는 것은 단순히 잠을 설치는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의 정수기인 콩팥이 나 좀 살려달라고 주인님 제발 피 속에 설탕 좀 그만 넣어주세요 라고 외치는 처절한 비명소리입니다. 오늘부터 늙어서 그래, 전립선 때문이야 하며 엉뚱한 약만 드시지 마시고 내 혈당부터 점검하십시오. 저녁을 일찍 드시고 식초물 한 잔의 지혜를 발휘하시고 자기 전 10분 다리 올리기로 콩팥의 짐을 덜어주십시오. 오늘 밤부터 당장 어르신의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다음날 아침 컨디션이 달라질 것입니다. 푹 자야 혈당도 떨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고생하시는 주변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꿀잠을 선물하는 귀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콩팥을 지키고 혈당을 잡으려면 식사와 수면도 중요하지만 남자분들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시급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불룩 튀어나온 뱃살입니다.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나온 올챙이, 배, 인격이라고 웃어넘기시나요? 천만에요. 남자의 뱃살은 여자의 뱃살과 차원이 다릅니다. 내장 지방 덩어리이자 인슐린을 고장내는 독소 공장입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에 뜨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남자들의 뱃살이 왜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시한폭탄인지, 그리고 힘든 윗몸 일으키기 하나 안 하고도 아침 공복에 이것 한 스푼 먹는 것으로 내장 지방을 싹 녹여버리는 놀라운 비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서 눌러서 확인해보세요.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들이 아침까지 푹 주무시는 그날까지 백세 당뇨 길잡이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